오늘은 심평 변호사의 칼럼, 한동훈의 정치적 재기는 왜 불가능할까? 편집해서 전해드릴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6일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63일 만에 정치적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펴내는 걸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20일에 판매 시작한 이 책은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28일에 첫 책을 받게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책에서 몇 가지 비와 숨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을 때죠. 이날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가 자신도 체포 대상이 됐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물었더니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만약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다면 구 보안사인 방첩사령부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은 부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번 계엄에서 핵심 가담 인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 해산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언급하며 그날 실패한 비상계엄이 단지 경고성이었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오후 10시 넘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책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발동 직후 여의도로 가던 중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며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수문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치 추적이 안 되게 휴대전화도 꺼놓고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체포에 대비해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육성을 녹음해 뒀다고 하는군요. 한 전 대표는 계엄 실패 후 윤 대통령이 공석이던 국방부 장관에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던 것을 막아낸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한 의원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절대 국방부 장관 지명을 수락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 책에서 저자를 소개할 때 자신의 21년 검사 이력은 뺐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윤석열의 황태자 검사, 검사정권 시리즈의 이런 평가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뺀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것은요. 책 제목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제목은 2012년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책 제목을 카피했다. 이런 조롱이 나왔습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문 전 대통령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이야기했던 한 전 대표의 이력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한 전 대표는 저서 출간과 함께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 같은 것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북콘으로 정치 제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 이렇게 한 전 대표도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북콘으로 정치 복귀를 하는 한 전 대표는 지난번 불명예스러운 당대표직 사태로 잃어버린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평 변호사는 그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4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한 전 대표는 짧은 정치 경력 동안에 너무나 넓은 범위의 적대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배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 정국의 핵심 유발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와 구속은 그가 직접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 정치에서 대선 후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강한 지역 기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영남의, 진보 쪽에서는 호남의 강력한 지지세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지금 영남, 특히 보수의 본산이라는 TK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에게 깊은 원한조차 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원한은 짧은 시일 내에 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아우라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서 빌려온 거잖아요. 그와 윤 대통령의 단절은 그것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전 대표는 뛰어난 전략가였으나 측근에 있으면서도 모택동의 위대한 리더십을 알아보지 못했던 인표와 흡사합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약간의 빛과 황량한 들판의 어두움입니다. 한 전 대표가 아무리 애써 이 어둠을 헤치고 나가봐야 그 쓸쓸하고 비참한 들판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한 전 대표가 제2의 유승민 될 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좀 어폐가 없잖아 있습니다. 한동훈은 기껏해야 검사로서의 경험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당연히 그의 식견에는 많은 제한이 있고 이것은 그의 짧은 정치 경력에서 뚜렷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는 공허한 슬로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유승민이 제창한 따뜻한 보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의 정수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한국 헌법은 절대로 자유시장 경제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소수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가 헌법의 근본 이념입니다. 유승민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직시하면서 따보, 즉 따뜻한 보수라는 절묘한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 중 처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정치적 불운을 애석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윤 정부에 들어서 시종일관 비난 어조를 지속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만회할 길이 없는 아주 큰 유승민의 실책입니다. 정리하면요.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 노력은 분열의 원심력이 본질인 이상 국민의힘이 가진 잠재력은 소진되어 갈 뿐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희희낙낙하며 반길 것입니다. 역선택의 이점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전 대표는 민주당으로 가야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평생 이제나 저제나 유행수를 기다리며 대권 낭인으로 떠돌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어둡고 거친 들판에서 외로이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